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엔캠 설날에 영상 계속적으로 촬영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엔캠이 좀 갚아야 될 돈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갚아야 될 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갚아야 될 돈이 대략 한 3천억 가까이가 이제 좀 있으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천억 던지면 주가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라이빙을 해서 올려서 고점에서 어떤 재료를 붙여서 분명히 개인들의 수급을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고 푸근하게 수익 보고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엔캠 금감원 공시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9월에 분기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기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어디로 내려보시면 되냐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이게 좀 확인이 되시죠? 쉽게 말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서 돈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언제를 보시면 되냐면 2022년 4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120만 주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때 84,500원에 빌려왔어요. 계산해보면 84,500원 곱하기 120만 주 1014억이죠. 대략적으로 1014억 일단 한번 적어보고요. 1000억. 자, 쭉 내려보시면 여기서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혀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원이 이게 100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총액이니까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주식 수고 총액인데 19,000원이 아니겠죠. 예, 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쭉 다 더해보시면 이게 3천억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막상 더하면. 제가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19,000 더하기 2,400 더하기 2,000 더하기 31,500 더하기 11만 더하기 5만. 자, 얼마냐면은 이게 제일 적은 단위가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2149억. 대략적으로 한 315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150억 가까운 금액이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3000억 가까이. 그냥 대략 3000억 가까이라고 말씀드리면 언제냐면은 전환이 가능한 게 6월까지예요, 여러분. 7월까지. 쭉 이어서 7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쭉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엔캠이 최근에도 800억 땡겨왔죠, 여러분. 800억. 단기 차입금 결정이라고 해서 800억 땡겨온 거 얼마 전에 공시 내용에서 보셨을 텐데, 공시 내용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여기 얼마 땡겨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800억입니다. 800억도 땡겨올 거라서 계속적으로 돈을 땡기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돈을 땡기고 있고, 지금 일단 7월까지 해서 3천억 가량을 좀 상장을 해야 되죠. 3천억 가량을 상장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캠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았던 가격인 13만 6천원 구간을 최근에 돌파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전부 다 소화를 했죠. 이렇게 전부 다 물량 받아먹으면서 소화를 했는데,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매집한 걸로는 여기서 매집이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 물량까지 테스트를 한 흔적이 있으면, 매집봉이 있으면, 아, 이런 매집봉을 통해서 물량 테스트 다 했고 이런 데서 다 매집했구나, 바닥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매집 끝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뚫어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올린 경우는 여기가 매집 구간이다, 공격적 매집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요런 구간에서는 어쨌든 매집을 끝마친 다음에 들어 올렸는데 차익 실현 매물까지 계속 받으면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버텨요? 여기서 안 버티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본인들만 손해거든요. 본인들이 돈 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떨어뜨려 가지고 본인들 돈 빌려줬던 거, 본인들 돈 빌려줬던 사채한테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돈을 갚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 드립을 해서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한 7월까지는 갚을 돈을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4월에서 7월까지를 좀 보고 있는 건데, 7월까지라고 해서 7월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4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드립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박스를 치면서 그 구간에서 엑시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장중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종가에서만 올라타서 마감해주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5일선과 종가가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서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엔캠이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은, 과매수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한번 쏘고 빠질 것 같은데, 쏘고 크게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엔캠이 오히려 재미없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급등주들이 다 끝이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도 한번 그 최전성기 시절로 가보시면, 자, 요때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가다가 각도가 갑자기 달라지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각도가.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뾰족 솟으면서 그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이게 9%짜리, 이게 9%짜리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긴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쌍봉을 또 찍고 쭉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도 컸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는 척도 합니다.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에코프로도 이런 구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지속되면 계속 가겠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판 사람이 승리자고 우리는 그 기간에, 물려있을 기간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지금 에코프로 추세 최근에 좋으니까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다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먹고 나와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는 게 승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에코프로 153만원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한번 확대해 놓고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스근하게 가다가 요 구간에서부터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왜 이게 오버슈팅이냐면 이 고점에서 몇 프로 상승했어요? 에코프로가 19% 상승했습니다. 그 전날엔 13% 상승했고요. 11% 종가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렇게 고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긴 꼬리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무너지면서 쌍봉우리를 또 찍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려는 듯이 이렇게 삼성전자랑 패턴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멀쩡히 이렇게 스근하게 천천히 가는 주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양봉 나오는데 이렇게 좀 캔들이 겹쳐요. 시가가 조금 낮게 시작해서 겹쳤다가 음봉 한번 떨어졌다가 또 양봉 나오고, 또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오고, 음봉 나왔다가 또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는 게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엔캠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가고 있다,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크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매수 매도 타점은 안내 드리죠. 여기서 매도, 매수,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하면서 오버행 피하고 다시 매수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대응방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날이 1월 19일인데 보시다시피 이 1월 19일날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28% 가까이 밀렸거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가가 3%, 고가가 10%, 마이너스, 종가가 마이너스 18%니까 마이너스 28%가 밀렸는데, 제가 1월 19일 상단에 보시다시피 쭉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이 전날, 이 1월 19일이죠. 이 전날에 제가 이 전날 1월 18일날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은 수그릴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18일날 영상에서 제가 슬슬 매도 일단 하시죠, 절반, 이렇게 얘기해놨었어요, 영상에. 영상을 틀진 않을게요, 굳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 자, 요때가 바로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날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가 바로 1시 19분, 여기 보이시죠? 1시 19분에 제가 엔캠 한 번은 수그릴 거다 라고 전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바로 매도를 진행했는데, 2분의 1을 엔캠 고점 신호 발생했고 1시 19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상단에 19일 좀 보이시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 고점이 한 10% 정도 됐었고, 이 구간이 한 8%, 7%? 그 구간이었겠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습니다.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 25% 가까운 하락을 좀 피해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했어요?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끌고 와서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또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다 보면은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언제예요? 1월 26일에 최저가가 107,000원 9시라고 찍혀있죠. 1월 26일로 가볼게요. 제가 동시효과 시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고, 현대임스 상장하는 날이었는데 엔캠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여기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 매수가 11만원에 엔캠 비중 절반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언제요? 1월 26일 보이시죠? 여기 1월 26일 최저 107,300원, 시가가 107,300원이었으니까 11만원에 주문 거셨으면 대부분 다 잡히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오버행 때문에 다음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회복해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엔캠 매수 매도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엔캠 대응방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캠도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고점에서 발생하는 신호, 어떤 신호요? 긴 꼬리 음봉 우리가 조심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 전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던 주가가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갭이 뜬다.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 쌍봉우리를 찍고 드디어 쭉 하락을 하겠죠.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냐, 4월에서 6월 4일까지는 좀 드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7월까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월이 또 의미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엔캠한테. 그리고 7월도 의미 있는 때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MSCI 이슈 때문입니다. MSCI를 충분히 갖다 붙일 수 있는 엔캠이에요 여러분. 전구체 관련 대장주가 누굽니까?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리고 전해액 관련한 대장주가 누구예요? 엔캠입니다 이게.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이미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MSCI 이야기가 나왔고, 이 MSCI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페낫괴,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이란 뜻이거든요. MSCI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외국계 펀드들에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생겼어요. 페낫괴,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 MSCI 패시브 요런 내용의 재료를 붙여서 에코프로 머티도 움직였고, 두산 로보틱스도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재료가 붙은 케이스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에코프로 자체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MSCI 편입 재료를 한번 엔캠이 노려볼 수 있다. 시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가 재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솔브레인 홀딩스.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엔캠과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주요 고객사인 이런 곳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엔캠과 마찬가지로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차트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해액 관련해서만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자, 솔브레인 홀딩스 차트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구간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죠 지금 최근에. 자, 엔캠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차트가 다르죠 여러분. 올랐다가 엔캠은 이 구간에서도 오르고 있었죠. 근데 계속 오르죠. 얘는 꺾였죠. 그러고 나서 같은 기간에 또 올랐어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의 뭔가 무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액 관련해서 움직인 게 아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심지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전해액 때문에 엔캠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액 관련해서 이렇게 오르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기에는 뭔가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료의 파워가.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재료인데, 전해액 뿐만이 아니라 IRA, AMPC 조항의 수혜를 받는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거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데 왜 엔캠만 올라? 그것도 솔브레인 홀딩스랑 별개로 엔캠만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재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집을 한 겁니다. 세력이 서둘러서 매집했고,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박스를 치면서 어떤 내용의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이런 쌍봉 패턴으로 엑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구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들이 꼬이는 겁니다. 개미들이 들어와서, 야 그거 뭐 요즘 엔캠인가 그거 뭐 핫하다면서, 야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 이런 데서 사야겠네, 오른다 간다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본인들의 주식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쭉 물려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보고, 고점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 짚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고점에서 긴 꼬리, 에코프로 고점에서 긴 꼬리, 제주반도체 고점에서 긴 꼬리, 이렇게 보면요, 일단 고점에서 긴 꼬리, 음봉, 긴 꼬리 발생하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내가 매도만 예술로만 해도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대응 안내 다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즘 또 초전도체가 좀 아주 핫한 재료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좀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인 뭐가 좀 대장이죠?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인데, 제가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좀 드렸었어요. 요것도 언제요? 2월 7일 수요일, 여기 보이시죠? 2월 7일 수요일날 제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초가에다가 그냥 절반 넣으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전 8시 58분 동시효과 시간이죠. 아직 장 시작 안 했는데 상단에 2월 7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시초가에 신성 델타테크 비중 절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 말씀드린 이후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2월 7일 말씀드린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하루 만에 고가까지 하면 한 18%, 종가까지 하면 16%, 지금 홀딩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면 한 14% 정도 수익인데, 이런 고점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 타점을 잡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가고 월봉으로 보면 더 무서운 차트가 등장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방 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4674에 9671번으로 NCAM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NCAM이라고 문자 저번에 주셨는데 아직 대응방으로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뭐 스팸 처리 같은 게 됐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문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장전에는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각종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 제가 잘 손질해서 좀 시초가 단타 안내나 아니면 스윙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신성델타테크나 아니면 고려제강도 지금 최근에 좀 핫했죠. 자, 보시다시피 고려제강도 일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전도 테마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또 뭐가 있죠? CCS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한가고 13%짜리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전도 테마가 좀 핫한데, 아무래도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고 많이 올랐다 보니까 우리가 신성델타테크 같은 거를 슈팅 나오기 이전에 잡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그럴 만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건 양자 컴퓨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은 양자 컴퓨터도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8월에 양자 테마가 같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슈퍼컴퓨터가 그냥 주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자 컴퓨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그냥 슈퍼컴퓨터 해킹해버리면은 군사 기밀이 가장 문제죠. 첫 번째로는. 그럼 핵 같은 것도 해킹해서 핵을 발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어떤 나라가 개발 완료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뛰어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다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코스닥 시장에서 가지는 그 잠재 그런 어떤 가능성, 그건 완전 폭탄급이라는 겁니다. 핵폭탄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핫한 재료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빠지다가 특이점이 관찰되는 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슈팅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종목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 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에 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